오늘은요 1993년도 때 기네스북에 오른 한 남자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남자는요 50년 동안 총 400여 차례 수술을 받은 남자고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팠던 남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진은요 그냥 참고용이에요. 이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아팠던 남자, 기네스북까지 오른 남자, 50년 동안 총 400여 차례 수술을 받은 남자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요 복통, 막 기절, 막 출혈, 막 이런 식으로요 아파서 입원을 하는 걸까요? 이 남자는요 아파서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픈 척을 해가지고 입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 이 남자는 안 아파요. 근데 막 뭔가 뭐 몸을 안 좋게 만든다든지 막 해서 입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배가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서 아파요. 아니 뭐 의사가 정상인데 이제 아프다니까요. 아니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이런 식으로 복통, 기절, 출혈 이런 거를 막 증상을 꾸며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걸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요 총 50년 동안요 400여 차례 쓸데없는 치료를 받고요 수술을 받아요. 50년 동안 400여 차례 쓸데없이 수술을 받고요 시술을 받고요 치료를 받습니다. 한 병원에 너무 많이 오래 있으면 좀 의심을 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한 병원에 복통 때문에 갔어. 근데 2주 후에 또 출혈 때문에 또 가. 그것도 일주일 있다가 두통 머리 아프다고 또 가. 그러면은 약간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한 병원을 오래 다니지 않고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병원만 한 100군데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아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하면서 100여 군데가 넘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이 남자는요 가명을 사용하는데 그 가명만 22개예요. 가짜 이름만 22개야. 여기 병원에서는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민수라고 했으면 저기 병원에 가서는 철수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수술을 400여 차례 넘게 받았어요. 치료라든지 수술을. 그러면 요거 받으려 그랬나? 요거 뭐 보험금? 자기 돈으로 다 냈습니다. 치료비, 수술비 자기 돈으로 다 충당했어요. 받은 거 없어요. 그냥 막 병원 다니면서요 자기가 막 아파요 하고 입원해요. 그럼 수술비 자기 돈으로 다 내요. 그냥 진짜 꾀병만 부리고요 치료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것처럼 꾀병을 부려가지고 22개의 가짜 이름까지 써가면서 100군데가 넘는 병원을 막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다고 자기 돈을 자기 돈대로 치료비로 다 쓰고 괜히 괜찮은 몸을 쓸데없이 400여 차례 수술을 하고. 이 남자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 남자가 이렇게 한 이유, 사랑받고 싶어서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간단합니다. 사랑해줘. 나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있으신 분이에요. 이 남자의 이름은 윌리엄 맥로이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맥로이라는 분이에요. 주작이 아니에요.
이 남자가요, 어느 날 이렇게 밖에 나와서 혼자 앉아있는데 너무 외로웠던 거야. 그냥 인생이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혼자 너무 외로웠던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막 친구랑 같이 다니고 있고, 연인이랑 같이 다니고 있고, 가족이랑 같이 다니고 있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맨날 혼자 있고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진짜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 남자가 진짜로 아파서 우연찮게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옆에 사진도 내용이랑은 무관한 사진이에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막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 막 자기 되게 막 괜찮으세요? 체온 좀 잴게요. 아, 오늘은 좀 혈색이 좋으시네요. 좀 몸이 괜찮으신가 봐요? 나한테 막 안부를 물어봐주고, 아, 나 여기 좀 팔이 아파요. 그럼, 어디요? 팔 좀 봐볼게요 하면서 막 만져주고. 그리고 막 와가지고 내가 막 사탕 같은 거 주면, 아, 고마워요 이러면서 서로 말동무도 해주고, 장난도 치고, 나한테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걸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행복감을 느꼈던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행복했던 거야. 따스함을 느낀 거예요. 되게 외롭게 산 남자인데 병원에서 우연찮게 따스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요, 그 후부터 아픈 곳이 없는데도 100여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400여 차례 치료와 수술을 받고요. 그에 따른 또 엄청난 치료비를 자기 사비로 지불을 합니다. 결국은 사랑받기 위해서 아픈 척을 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야, 무슨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야, 무슨 세상에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신라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분도 실제 여성이에요. 실제 주작이 아니에요. 실제 계셨던 여성분이에요. 이 여성분이요, 결혼을 앞둔 여자였어요. 근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요, 약혼남한테 파혼을 당해요. 헤어져, 그런 거야. 결혼식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엄청 힘들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더불어가지고요, 유방암까지 판정을 받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나는 약혼남이랑 헤어져서 안 그래도 내가 심적으로 힘든데 유방암 판정까지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요, 항암 치료에 탈모 증세까지 오면서요, 체중이 8kg나 줄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여자랑 같은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이 너무 딱하잖아. 결혼식도 다 잡아놨었는데 파혼당하고 유방암까지 걸려가지고 매일 아파하니까 이 직장 동료들이 이제 전부 위로를 해주는 거야. 몸 괜찮아? 아, 아프지 마. 얼른 나아야지. 아, 밥 이거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밥 안 먹으면 어떡해. 또 일부 직장 동료들은요, 이 여자를 위해 가지고 치료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선 모금 운동까지 해요. 이 여자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유방암 치료할 때 돈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병원비에 보태라고 자선 모금 단체 운동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좀 증상이 나아지면 좋은데요, 오히려 더 출혈 증상까지 일어나고요, 졸도까지 해요. 완전 이렇게 뒤로 까봐지는 거예요. 눈이 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현상까지 나타나요. 그런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다 뻥인 거예요. 다 뻥인 거예요. 이 여자가요, 약혼남한테 파혼당하고 나서요, 너무 슬펐던 거야. 그래갖고 진짜 파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와서 막 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 주위 동료들이, 야, 괜찮아.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아, 괜찮아. 너 더 멋진 여자야. 더 멋진 남자 만날 수 있다? 야, 울지마, 울지마. 위로를 해주죠. 근데 이 여자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솔직히 남자랑 헤어져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계속 그러면 솔직히 꼴불견이잖아. 그 말은 주위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관심이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 큰일 났네. 나 지금 나 위로해주고 이러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지속되면은 이게 반응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한 게, 아, 나 남자친구랑 너무 헤어져서 힘든데 나 유방암이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서 유방암이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는요, 진짜로 유방암이 걸리면은 치료를 받기,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항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실제로 탈모 증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자기 머리를 자르고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당연히 체중이 줄어야겠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8kg를 빼버려요. 왜? 관심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8kg를 빼버립니다. 다이어트 해가지고. 머리도 다 잘라버려요. 막 그러고 직장을 가요. 그리고 직장을 가. 그래갖고 아, 나 요새 항암 치료를 받았더니 머리도 빠지고 체중도 너무 줄었어.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은 진짜 머리가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많이 아프지, 어떻게 내가 힘이 좀이나 돼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요, 이 신라라는 이 여자가요, 또 이것도 한두 번이야. 점점점 또 직장 동료들의 또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아, 예전 같지 않아, 나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해를 합니다. 몸의 어딘가라든지, 가슴, 유방암이잖아, 가슴이라든지 이런 데를 팍 찔러가지고 피를 팍 내요. 출혈을 내요. 왜? 관심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쓰러지는 척을 하고요, 자해를 해요. 그리고 나 갑자기 여기서 피가 나. 자기가 자해를 해놓고, 그럼 동료들은 괜찮아, 괜찮아? 또 관심을 받습니다. 엄청난 여자예요. 실제로 있었던 여자예요. 아무 이유 없이 100여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400여 차례 쓸데없이 수술을 받은 이 남자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유방암이 아닌데 유방암이라고 하면서 몸에 자해까지 한 이 여자나, 의사들은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병으로 봐요. 그래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하우젠 증후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신체적인 징후나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자신에게 관심과 동정을 이끌어내는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이 민하우젠 증후군이 뭐냐면요, 옛날에 민하우젠이라는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남자가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야. 저 얼마 전에 달나라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달나라에서 비너스를 만나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비너스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실제로 처음 봤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건지, 이 생태는 어떻게 될 건지, 뭐 되게 심오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곧 조만간에 달나라를 한 번 더 갔다 올까 생각 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요, 이리저리 시부렁 하면서 다녀요. 이 민하우젠이라는 남자가 이런 얘기를 당연히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말이 너무 웃기잖아. 자기가 비너스랑 심오한 대화를 하고 왔대. 자기가 며칠 전에 달나라 여행을 하고 왔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맞장구를 조금 쳐줘요. 그래서 이 남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랑받고 싶어서 꾀병을 앓거나 자해를 일삼는 이런 질환,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 여자분,
옆에 여자분은요, 유명한 파워블로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파워블로거고요. 옆에 아이는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보도가 됐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이 여자는 파워블로거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아들은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그리고 그거를 SNS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파워블로그에다가 막 올려요. 그러면 아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막 올라오겠죠. 근데 그 관심을 계속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 소금을 계속 먹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치사량이 넘어갔어요. 아이한테 소금을 먹였는데요. 그게 치사량이 넘어갔어요.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이 여자, 옆에 여자분, 민하우젠 증후군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기가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계속 소금을 먹여가면서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치사량이 넘어가 버렸어요. 아들이 사망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기사화가 됐고요. 이 여자가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이게 밝혀진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나서. 민하우젠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린 시절 때 부모님의 사랑을 거의 못 받고 자랐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오,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없는 거야. 혼자 뭘 못하는 거예요. 뭐든 적당히 해야 돼요. 사랑도 적당히 줘야 돼요. 뭔가 사랑이 너무 안 줬을 때도 나타나고 너무 많은 사랑을 줬을 때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 증후군. 그리고 민하우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2가지예요. 옆에 여자분, 줄리라는 여자분인데요. 이 여자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여자의 일생을 적은 거였는데, 이 여자가요, 어린 시절부터 두통과 뭐 알레르기 뭐 여러가지 엄청 많은 질병을 알아왔대요. 이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을 거의 병원에서 지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 여자의 옆을 지켰던 건 어머니예요.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대요. 발음이 되게 씹히네요.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줄리 엄마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어머니상이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 진짜 좀 쉬면서 해. 줄리야, 너는 엄마 참 잘 만났다, 야.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줄리라는 여자는요, 20년 동안 엄마한테 아프기를 강요받아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엄마가 항상 그러는 거야. 줄리, 너는 아픈 아이야. 넌 아파야 돼. 줄리야,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계속 아파줘. 알았지? 엄마를 위해서 계속 아파줘야 돼, 너는. 너는 원래 아픈 아이야. 엄마를 위해서 아파줘. 그러다가 사람들이 오면, 줄리야, 왜 이렇게 아픈 거니? 너 이렇게 아프면 안 돼. 엄마 속이 너무 엄마 마음이 찢어지지 않니? 막 이래. 사람들이 오면. 이 엄마는요, 사람들한테 동정을 받기 위해서 딸한테 계속 아픈 척을 강요한 사람이에요. 아프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 여자분은 그런 엄마 때문에 계속 아픈 척을 하기도 하고 진짜 아프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내가 동정을 받기 위해서 제3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 그거를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 제3자의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애완동물을 아프게 한다든지, 흔히 말해 관종이죠. 애완동물을 아프게 한다든지, 가족을 아프게 한다든지, 친구를 아프게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다음에 헌신적으로 간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동정을 받는 거야.
데리 민하우젠의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도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옆에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옆에 분. 맞아요. 이 분은요, 호킹 박사라고 천재 박사죠. 그 옆에 계시는 여자분은요, 두 번째 부인입니다. 당시 약간 간호해주던 간호사였는데,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자 이름이 일레인이라는 여잔데요. 이 여자가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이 여자가 이 박사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실제로 이 박사가요, 무슨 발표회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 손이 부러져 있다던가, 발목, 입술이 터져 있다던가, 막 칼에 베어 있다던가,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거야. 이 여자랑 결혼한 후로. 발목이 막 부러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고요. 막 여기 여기가 막 불 터 있고요. 칼에 막 베어져 있고. 이 여자랑 결혼한 후로. 그러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와이프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루머같이 떠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요, 이 남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이 와이프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돌보는 거야. 그리고 아파서 입원을 안 했어도요, 이 와이프가 항상 이 남자 옆에서 헌신적으로 돌봤대요. 그러니까 루머는 루머일 뿐이지, 저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는데 무슨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당시에 목격자가 나오면서 바뀌어요. 당시에 목격자가요, 이 호킹 박사가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었을 때 같은 거기 근무하던 간호사예요. 그 간호사가 우연찮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이 여자가요, 이 호킹 박사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이 휠체어를 밀어버려요. 계단에다가 밀어버리고요. 막 옆으로 이렇게 해보고 발로 이렇게 막 밟고, 손 같은 데 막 밟아버리고요.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베어버리고, 막 그걸 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 남편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인터뷰는 나중에 할게요, 막 이러는데, 뒤에 가서는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밀어버리고요. 이런데 손 같은 거 발로 이렇게 막 밟아버리고, 칼 주먹으로 막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해버리고, 칼로 막 베버리고. 이 호킹 박사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동정을 하게 되죠. 이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결혼을 했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동정을 막 이것저것 받게 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여자 쪽이 많이 간호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맛이 들린 거예요. 일부러 다치게 해서 일부러 내가 더 동정을 얻으려고. 되게 실제로 굉장히 파장이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도 그렇고, 이 미나우젠 증후군도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해요. 살해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상대편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동학대, 노인학대, 집단 따돌림, 동물학대,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미나우젠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얘기다 보니까 굉장히 버벅거리고 발음이 씹히네요. 이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